대통령직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그 3파역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오전에 혁신성장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죠, 국회에서? 네.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일단 어떤 토론회인지 잠깐 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대통령께서 혁신성장의 성과가 왜 이렇게 더디게 나타나냐 그런 말씀 자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해서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두 날개로 날라야 되는데 예. 혁신성장의 성과를 좀 왜 이렇게 더디냐 빨리 나타나게 하는 방법 특히 중소벤처 기업들의 생태계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중소벤처 창업 열풍을 일으키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얘기해봤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자리였군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김 의원님께서 이 정부 출범에 많은 기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지 1년이라고 거기에 많은 기여를 또 그 로드맵을 짜는 데 기여하셨지 않습니까?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네. 지금의 경제 상황, 오늘 뭐 여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경제 상황이 뭐 전시에 버금가는 위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뭐 했던 것 같습니다만 지난 1년간의 혁신 성장 성적표 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고 싶은지 잘 된 게 있을 것 같고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그 경제를 아까 말씀대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으로 나누어서 소득주도 성장은 주로 경제의 수요면을 강조해서 그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한 것이었고요. 그것은 대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해서 1년 동안 그 실시를 해서 그런데 이 성격이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은 시행 초기에는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왜냐하면 5천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성과는 한 2, 3년 시차를 가지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과 부작용을 또 능가하는 혁신 성장의 성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혁신 성장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이제 좀 규제 혁파가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고 또 중소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일도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인데 이 분야에서 지금 금융 혁신으로 대표되는 그런 그 혁신 작업이 아주 속도가 느린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혁신 성장은 공급 중심의 정책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은 일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국민들이 얼마나 체감을 하고 있을지 일각에서는 뭐 보여주식 아니었냐, 뭐 발표에 중점을 둔 그런 정책을 추진해왔던 건 아니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그렇죠. 보궐선거로 그 다음 날부터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특성 때문에 장관들은 청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한 3개월 거쳐서 임명이 됐고 대통령께서 당장 일을 해야 되니까 수석이나 비서관들을 중심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면 대선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이런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내각이 전부 다 완성이 되고 함께 일을 했더라면 나타나는 예상되는 부작용까지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었는데 그게 조금 시차를 가졌던 것이 좀 아쉬웠던. 그러나 지금은 이제 내각이 잘 구성되고 팀워크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나 부작용은 많이 보완이 되면서 그 소득주도 성장도 성과를 빨리 나타내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어제도 걱정하셨던 이 혁신 성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전체의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그런 영역을 빨리 확산시킬 수 있는 규제 혁파가 필요한데 이게 좀 느린 게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 이제 제가 중심이 돼서 좌장 역할을 맡으면서 핵심적인 세 개 부처의 국장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새로운 기술 영역 그러니까 신성장 신기술 분야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AI와 블록체인이죠. 이런 건 우리가 지난 보수 정권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관심과 투자가 부족해서 사실은 굉장히 뒤져 있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그리고 동남아에서 우리 정보통신 정책을 따라올 때 유선 통신을 과감히 생략하고 무선 통신으로 바로 따라 붙어가지고
그 격차를 빨리 좁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번 저기를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신성장 신기술 영역은 뛰어넘는 그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성장 신기술에 속하는 영역은 규제 프리존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일체의 모든 규제가 없다. 예.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 개, 두 개, 가령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 한두 개, 요런 것만 지키면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 해라 예. 하고 열어줘야 예. 우리가 선진국가의 차이를 빨리 따라잡고 예. 우리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해서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그 규제 혁파 답답하다고 하신 것도 결국 그런 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신성장 신기술 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모든 걸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만 규제해야 되는데 종전에 공무원들이 하던 방식대로 모든 규제를 따져보고 이게 없어야 되냐 있어야 되냐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신성장 신기술 분야는 그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잠깐 말씀하셨지만 청와대와 어떤 정부의 어떤 유기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엊그저께 이제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이 물갈이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평가를 내서 문책을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언론에서 이제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그런 시각으로도 보시는 모양입니다만. 제가 작년에 국정 그 100대 과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을 만들 때는 출범 때부터 지방선거 때까지를 혁신기다 해서 중요한 개혁 조치들을 시행하는 그것들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 정책의 본질 자체가 시행 초기에는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성과는 더디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지방선거 이후 다음 총선 때까지를 도약기로 삼았습니다. 이 혁신기에 이루어진 개혁 조치들이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기간이니까 너무 고생했던 혁신기의 인사들을 임무 교대를 시켜서 좀 자기의 적성에 따라서 후선으로 간 사람도 있고 또 전진 배치해서 새로운 혁신기의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새로운 임무를 부여한 수석들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이 원내 지도부를 만났죠. 간담회가 있었는데 또 규제 혁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미흡한 것 같다. 정부 또 여당 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항상 이렇게 재계나 기업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참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규제 혁신안이 미흡한데 좀 속도를 더 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좀 이게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중요한 책임이 정치권에 있습니다. 정치권 특히 우리 여당이 좀 더 깊은 토론을 하고 공부를 하고 당정청이 일체감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서 꼭 필요한 규제 혁파는 야당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과감하게 개혁 입법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이번 정기국에서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이 잘 되려면 일단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우리 기업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토론에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려면 뭐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혁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금융권에서 자금이 공급하는 걸 분석을 해보면 약 98% 정도가 융자의 방식으로 들어가고 2% 정도만이 투자의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우리 금융권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전혀 안 하고 안전하게 이자 수입을 올리겠다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선진국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선진국은 미국 같은 나라는 60%가 투자로 가고 40%가 융자인데 따라서 금융혁신을 통해서 그 거대 IB의 역할을 계속 높여서 종전의 전통적인 융자 중심의 은행의 영업 영역을 좁히고 IB 영역을 높이는 그런 금융혁신이 지금 필요한 때고요. 그거와 함께 또 한 가지 현실적으로 여유 자금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재벌 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CVC 제도,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도가 필요하고 이것은
미국의 아마존이나 인텔이라든가 이런 그 대형 기업들 또 중국의 텐센트, 바이두 이런 데가 주된 수입원으로 중소벤처에 투자해서 예. 그것을 기업 가치를 높여가지고 M&A 시장에서 팔아서 자본을 회수하는 이런 것들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면서 대기업이 부족한 창의와 융합 요소를 보완하고 예. 중소기업은 위험을 좀 줄이면서 유능한 젊은 엔지니어들이 예. 앞다투어 창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혁신 조치고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가을 국회에서 꼭 좀 혁신이 됐으면 금융 관련 규제들. 예. 생각합니다. 우리 김 의원께서는 이제 경제부총리도 하시고요. 사선에 이제 의정 활동도 하셨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많이 좀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5일 네. 있는데 오늘 나오셨으니까 분명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여러 후보들이 지금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뭐 최대 2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글쎄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김 의원님도 네. 거론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어떤 의중을 비춰주시면 네. 저희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정권 교체 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중앙 권력을 교체했고 촛불 민심의 힘으로요. 금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그리고 야당의 여러 가지 기대 미흡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지방 권력을 교체하는 지방선거에서 우리에게 과분한 참 지지 성원을 보내주셨죠.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천장까지 가버려가지고 지금부터는 떨어지는 길밖에 안 남았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아주 바닥까지 떨어져서 올라가는 길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1년 10개월 뒤에 치루어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다수당, 바람직하게는 180석까지 얻어야만 의회 권력이 교체되는 거고 그래야 진정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당대표의 리더십이 뭘까? 국민들은 이 민주당이 경제에도 유능하고 경제 성과를 확실히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1년 10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혁신 조치들을 하고 내년부터 중소벤처 창업 열풍들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경제도 민주당이 잘한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 점에서 제가 당정청에서 유일하게 그런 부서의 경험을 다 하고 과거에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많은 혁신 조치들을 주도해서 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을 맡아서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고 저는 지금 그 요청을 외면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출마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문도 있고요. 뭐 우리 이제 김 의원께서는 보험 친문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 명이 나오다 보니까 뭐 컷오프 이야기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단일화 가능성 그 부분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당연히 단일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뭐 20명이 다 끝까지 가서 컷오프 돼갖고 그중에 하나만 3명만 골라갖고 본선에 갈 수도 있겠지만 대개 과거의 경험을 보면 지지 그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당원들과 지지 세력 그분들의 볼 때 어느 분이 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금 아주 가장 중요한 경제 성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하게 만드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냐 이런 것으로다가 단일화를 만들어 내게 되리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 당의 당대표가 되는데도 그런 분들이 당원들의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있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